자, 네,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가 크게 올랐죠, 그죠? 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이제 1.5% 나름대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네, 오늘 3.14%. 그래서 이제 보기 드문 이제 급등이 나와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잘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급등을 했는데 이건 급등이라기보다 폭등이죠. 그래서 코스닥 폭등의 의미와 이제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앞에서 시황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방송 후반부에는 종목들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별주들을 쭉 보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반등 나온 것들도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개인들이 이제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주린이들이 확실하게 확 줄어들 거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저녁 방송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어떠냐면 많이 줄었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줄었고, 네. 앞으로는 더 줄겠죠,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회원들 불만은 없으세요. 맞죠? 무슨 얘기냐면, 무료 종목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목이 손실이 나거나 잘못됐을 때 그 방들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평소에 모두 좋은 말씀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죠? 네. 제가 뭐 맨날 뭐 약장수처럼 뭐 회원가입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투매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확실하게 시청자 수가 줄었어요. 항상 이래요, 이게. 네. 그런데 무료 종목 추천하고 뭐 비중 실어라 뭐 그렇게 얘기한 데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큰 분당이 한번 나오면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좀 이제 좀 그런 불법 리딩방이라든지 그냥 뭐 그런 데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깨끗하게 정화가 돼요. 네, 지금은 급락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드셨겠지만 이게 정화가 싹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그죠? 네, 그래도 나중에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그 보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급등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수도 이제 폭등 나왔으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 좀 편안하게 더 잡수시고 이렇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등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원들한테 네. 고비는 넘긴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뭐냐면 막 투매 나오고 급락에다가 막 손절매, 반대매매 뭐 개인들 죽는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거의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 멘탈이 깨진 게 아니라 멘탈이 녹아들인 게 아니라 멘탈이 지금 없다라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네. 멘탈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양봉이 좀 큰 게 나왔는데 이게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비는 넘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가 뭔지 좀 풀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낮에 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짧게 할 거고요. 대신에 종목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아무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자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집중해서 한번 쭉 볼까요? 네. 요즘에 한 번 더 느끼는 건데요. 역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지표는 인간 지표예요. 인간 지표. 여기 코스닥 지수 지금 이 차트를 띄워놓고 있지만 차트 백날 분석해도요 인간 지표 못 이깁니다. 인간 지표 못 이겨요. 여기 보시면 1월 8일 날이 여기 저점이었죠. 10월 6일 날. 네. 10월 6일 날이 지난주 수요일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지난주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요 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제가 엊그제 이틀 동안 공개 방송했는데 제가 공개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방송하기 싫다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그날 대놓고 그랬잖아요. 방송하기 정말 싫었다고. 왜냐면 개인들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힘을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네, 무방이건 공방이건 그죠? 네,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데 그날은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심리학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 그 반응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무슨 꿔다 놓은 보리자루 앞에서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는 허수아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느낌이 이제 드니까 순간적으로 하기 싫더라고요. 그 정도로 개인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바닥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수 좀 보시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신용 잔고 얘기를 자꾸 하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시황 잡을 때 시황 잔고 이거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어제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게 10월 8일, 즉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신용 잔고가 줄어든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번 더 보죠. 네. 낮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녁에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신용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신용이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요,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거죠. 신용이 이런 식으로 급감을 하면 99.98% 거의 대부분 급반등 나옵니다. 이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그죠? 네. 이 정도로 급락하면 급반등 나와요. 네. 반드시 급반등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용이 또 늘어날 거예요. 지수가 이제 상승하고 더 이상 이제 급락이 안 나오면 신용이 늘어나거든요. 기사에서 좀 안 좋은 기사 많이 나오긴 할 텐데 그거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도 줄어들면 이거는 뭐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급반등 나와요. 네. 여태까지 늘 그랬으니까. 근데 요 지점이 이게 금요일이고요. 여기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화요일이죠. 더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12일. 금요일 날은 8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2일 날 공개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왔고, 공개 방송 하는데 사람들 별로 안 들어왔고, 그날 막 열심히 이제 힘을 내셔라 막 방송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후 방송쯤에서 하기 싫어져 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왜 안 좋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손절당하고, 신용 쓴 사람들이 이렇게 손절을 했으면요, 개인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손절을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신용 쓰시는 분들은, 신용비서 몰빵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거 손절 한번 했다가 그냥 끝이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빚내가지고 2배, 3배, 4배 이상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걸 손절한다고요? 그 손절하는 순간 깡통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손절할 정도면 일반 현금 가지고 하신 분들은 손절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손절 무지하게 한 그 사람들 앞에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물론 알고도 그 얘기를 한 거지만 얼마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완전히 무슨 꽂아놓은 보리자루 앞에서 방송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번에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클리어? 예, 완전히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반등 나오고 이제 갈 종목들은 또 알아서 잘 갑니다. 예.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거는 이거였을 거예요. 어떻게든 손절 안 하려고 참으셨던 거. 맞죠? 그죠?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해내신 거예요. 네. 손절 안 하고 뉴스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차트 보고 싶은데 안 보고, 계좌 열어보고 싶은데 계좌 안 열어본 거 있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참아내신 거라니까요. 네. 열어보면 큰일 나는데 그걸 안 열어보고 참으신 거예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네. 되게 힘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 겁니다. 네. 자, 이제 지수가 이제 급반등 나올 게 이제 예상이 어느 정도 됐겠죠, 그죠? 개인이 이만큼 팔았으니까. 제가 어제는 이제 강의를 그런 걸 해드리잖아요. 반등 나올 때 어떻게 할지. 딴 사람들은 더 떨어진다, 큰일 났다 그러지만 저는 딴 얘기하죠. 반등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뭘 맞췄다고 잘난 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어려운 경제지표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한테는 인간지표 얘기만 해드렸어요. 인간지표.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더 상세하게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누가 어떤 사람들 털렸는지 낮에는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지인들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네.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인지 난리 났어요. 전쟁 난 것처럼 막 주식하는 사람 난리도 아니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인간 지표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간 지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맨날 밤마다 방송 열어가지고 손절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이랬던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요번에 라이브 회원들은 이제 거의 다 재원정도 거의 다 하셨고, 네, 그래요. 오늘은 보니까 신규원들도 이제 들어오셨고, 네. 이럴 때 신규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멘탈이 보통 요렇게 막 급락하고 신형 잔고 이렇게 줄어들 때는 신규원들도 잘 안 들어오겠죠. 들어와도 수가 현재 적어요. 근데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멘탈이 센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멘탈이 센 겁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돈 법니다. 당연히 안 벌겠습니까? 멘탈이 강한데. 주식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이다. 딱 들어오죠.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어정쩡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신용잔고 확 줄었죠. 반대 매매가 확 나오면서 증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지수가 저점을 찍은 건 언제죠? 10월 6일이죠.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10월 6일은 어디냐면 여기쯤이에요. 이 신용 잔고로 봤을 때, 잔고 차트를 봤을 때 10월 6일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하락했죠, 그죠? 신용 잔고가. 근데 그 중간이에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낮에 안 했던 얘기니까 라이브 회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10월 5일, 6일이 여기라니까요. 10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저점 찍은 날이 10월 6일. 신용 잔고가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반대 매매가 언제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까지 이틀 전까지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6일 정도고 여기가 10일. 지수는 더 이상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더 이상 안 빠졌는데 이거는 계속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 정답은 뭐예요? 지수 급락시켜 놓고 반대 매매 나오는 거 누가 싹 쓸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안 어렵죠? 누군가가 싹 쓸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뺏기지 말라고. 뺏기시면 안 됩니다.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털리면 안 된다고. 싹 뺏어간 거예요. 지수 더 이상 급락 안 시키고 나오는 물량 싹 받아버린 거예요.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올해 저점이 여기에요. 올해 1월달에 고점 찍고, 그죠? 네. 여기 3월 초거든요. 여기가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선을 딱 그어놓고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잠깐 머물 것 같다. 왜냐면 전저점을 살짝 깨놓고, 개인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전저점 깨는 거예요. 근데 전저점을 살짝, 많이도 안 깬다니까요. 살짝 깨놓고 여기서 들었다가 놨다가,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들었다가 놨다가 그러면 개인들 미친다고. 특히 비관론자들 입에 개거품 물고 빨리 현금을 현금화 시키셔가지고 추가 하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들 다 손절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요. 추가로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심리전이라니까요. 전저점 조금 깬 다음에 이거예요. 이게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이걸 몰라요. 전저점만 깨지면 무조건 여기까지 간대요. 매수들 진짜. 요렇게 해가지고 개인들 통과하니까요. 신용 반대매매 나오기 유도해가지고, 네. 종목도 추가 급락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개인들 물량들 싹 받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요번에 안 털리시고 잘 참으셨어요. 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털렸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급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1.5% 상승 나왔는데 코스닥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되게 좋은 게 뭐냐면 3% 올라온 그 수치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하락할 때 개파락을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이 개파락한 것 때문에 시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이 개파락하면서 코스닥도 여기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되게 셌던 거예요. 충격이 되게 센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고요. 개파락 시키는 거는 뭐냐면 손에 망치 들고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등을 손바닥으로 탁탁탁 때리면서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파락 시키면서 떨어지죠? 그럼 이거는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망치 들고 막 나가라고 막. 죄송합니다. 좀 비유를 좀 폭력적인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야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멘탈이 이제 망치에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 나가지고 싹 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갭 있죠, 갭. 이거를 오늘 메꿔버렸어요. 이 갭 메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개파락한 거를 한 일주일 더 걸렸구나. 2주 만에 메꿔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쯤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넘어간 적이 있는데 뭐냐면 아일랜드 갭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하다가 오늘 얘기해드렸어요. 여기서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아일랜드 갭이라고 했어요. 개파락 해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 있다가 한 1-2주 정도 돌다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아일랜드 갭인데 그만큼 이제 폭락을 많이 세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갭 있죠. 이 갭을 메꾸면 어지간하면 추가 급락 안 나와요. 어지간하면. 대신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 갭을 이렇게 세게 메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절대 안 떨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살짝 눌렀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양봉 나와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갭을 메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좀 찍어보세요. 네. 번호 좀 많이 찍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공짜인데.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왜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분 안 좋은 거 제가 잘 알아요. 자꾸 찍으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꾸 참여하시라고요. 팔짱 끼고 그래 너는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자꾸 참여하게끔 제가 자꾸 하잖아요. 네. 뭐 제 기분 좋으려고 뭐 번호 찍으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네. 네네. 번호 찍기 싫으시면 좋아요 누르시면 돼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녹화 방송 보신 분들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고 굉장히 잘 됐죠. 그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내일 요만한 거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네. 근데 똑같은 게 나오긴 어렵고요. 내일 한 1-2%짜리 양봉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3%짜리니까 내일 한 1.5%짜리? 네. 그 정도 나와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세게 하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보다는 약간 눌렀다가 급등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양봉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죠. 네. 기둥 역할 하시는 거거든요. 기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증시는 잘 올라왔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종목들이 반등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종목 교체를 하실 분들은 하셔라. 그렇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손절해라, 지금이라도 현금을 만들어라 그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죠? 어제 같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등 나올 거 준비하시라고. 이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이해되신 분들은 자 3번 찍어보세요. 제가 잘나서만 친 게 아니라니까. 항상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비관론자들이 하도 개거품을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거품이 이게 비속어가 아닙니다. 네.
그 크랩이죠. 크랩 영어로 네, 게 해산물. 네, 게가 이렇게 막 입에서 바글바글 거품 물지 않습니까? 네. 그 개거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개거품 비관론자들이 진짜로 그 입술 주변에 막 거품을 막 일으키면서 계속 얘기해요. 떨어진다고. 눈 시뻘개져. 눈은 토끼, 입은 개거품. 금방 나온다고. 맨날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인버스는 절대 안 사요. 혹시라도 증시 올라갈까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인버스는 안 사요. 지수 올라올까봐. 그게 무슨 그게 시황인 정입니다.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네.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인간지표예요. 인간지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지표 되지 마시고 인간지표를 잘 활용해서 네, 빨리 고수가 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지표 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수가 내일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로 갈지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네,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쉽게 올라가든지 힘들게 올라가든지 시간을 좀 끌지 끌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드린 거는 미국 증시가 급락할 거다, 뭐 미국 증시 잘못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이제 가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세력들도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네. 그거에 맞춰서 수익내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용장고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주린이들이 이제 크게 감소할 거예요. 네. 주린이들이 감소하는 게, 자, 우리 입장에서 호재일까요? 1번. 악재일까요? 4번.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다 찍어보세요. 유튜브 쪽에 지금 뭐 한 150명 이상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좀 찍어보세요. 네. 찍어보세요. 네. 호재일까요? 1번. 아니다. 악재다. 4번 찍어보세요. 자, 1번 찍으신 분들 왜 호재라고 생각하시죠? 왜 호재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이 적은 개인이라서? 상승 방해? 그렇죠. 상승할 때 방해하는 거 맞아요. 네.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많이 아시는 얘기고, 그죠? 네. 개인들이 그 주린이들이 많이 줄어들면 네, 상승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예,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가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얘기를 지금 왜 여쭤보고 번호를 찍어보시라 그랬냐면요. 신용 감소 투매가 없어서 맞아요. 네,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기차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근데 주인들이 많이 타면은 그 기차 안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에 노상방뇨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기차 여행 가시려고 다 기차를 탔는데 저도 기차 여행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보면은 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많으면 죄송한 주린이분들 다 폄훼해서 죄송한데 그 중에 진상들이 있어요. 네? 조용히 그냥 커피향 맡은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가고 싶은데 막 옆에서 막 그 비린내 나는 오징어도 싼 거 먹으면 비린내 엄청 나거든요. 막 비린내 나는 막 오징어 막 뜯고 있고 막 그러면 이제 기분 배리는 거죠. 주린이들이 많으면 이제 그런 상태로 여행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가다가 막 서로 싸우니까 뭐 기차 쓰고 경찰 올라타고 막 그죠? 네. 죽인다. 정신 없는 거예요. 상상해 가시죠? 근데 주린이들이 이제 확 줄면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안 쓰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네. 네. 편안하게. 근데 이제 주린이들이 많으면 기차가 가다 쓰다가 막 네? 싸움 나고 시끄럽고 옆에서 울고 불고 막 그죠? 뭐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공감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수익되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조금 감소되면서 갈 겁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조금 감소되면서 갈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이게 뭐예요? 유동성이죠. 그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거래량이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올라온 게 맞아요. 즉 주린이들 돈 때문에 증시가 급등한 게 맞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린이들이 빠져나가죠. 손해보고. 그죠? 네.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 거래가 이만큼은 아니고 거래가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큰 거래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또 찍어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지금은 유동성이 아니라 그냥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료가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보다는 거래량이 현저히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시장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투자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은 단타만 쳐야 된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다 적다를 보면서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쳐볼게요. 10조다. 근데 지금 여기가 10조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3분의 1 정도의 3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금은 화랑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당연히 조정 중에는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도 잘 안 하고 굳이 또 여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비 거래도 별로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하기 좀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언론에서 기사가 꼭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속아서 그래 지금은 주식을 하면 안 돼. 그럼 뭐 하실 건데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건데요? 없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비교를 꼭 여기랑 할 겁니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왜 여기랑 합니까? 네. 그죠? 이 전이랑 해야지. 나쁜 놈들. 그래서 이럴 땐 욕해도 되죠, 그죠? 나쁜 놈들이에요. 네. 꼭 여기랑 비교해요. 속지 마세요. 나중에 또 이 얘기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증시나 종목들이 올라갈 때,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크게 안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거든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큰 장이 서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핵폭탄을 떨어뜨려요. 핵폭탄. 요번에 그 개별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요. 2011년 이제 오늘 낮에 제가 강의했던 게 있는데 2011년 9월달, 10월달 그때 폭락이 한번 놀았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가짜 위기. 그래서 한번 폭탄이 떨어졌었는데 상세한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네. 그건 이제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강의하고 그냥 치우려고 제가 약속도 했고. 네. 근데 무방에서 그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2011년 그 가을에 큰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때 차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가장 심하게 깨진 차트 있죠.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박살났었어요. 그냥 미국이 망한다고. 지금도 똑같잖아요. 미국 망한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중국 망한다고. 유럽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하고 싹 다 망한다 그랬어요. 테이퍼링 똑같아요. 네. 중동 정세 불안 네. 똑같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개별주, 테마주, 대형주 다 갔어요. 실적주, 가치주 안 간 거 없어요. 단기를 좋아하든 스윙, 중기, 장기를 좋아하든 아니면 대형주를 좋아하든 개별주, 테마주 뭘 좋아하든지 간에 다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거기서 개인들 다 털어버렸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건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뭐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삼성전자 이런 거는 추천해도 안 사더라고요. 무방에서 이런 거 추천하잖아요. 절대로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요. 잠깐만요. 사태를 다른 걸 할까요?
신용미술 몰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삼성전자에 한번 몰빵하라고 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여기다가 절대 안 하더라고요. 2011년도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박살내놨어요. 그때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다 죄송합니다만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놨습니다. 다 분질러 놨어요. 그 정도로 차트가 다 훼손됐었거든요. 문자반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자 여러분들 9번 찍으세요. 라이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이해 못하시면 큰일 나요. 이건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치를 채실 겁니다. 항상 큰 장이 서기 전에 이렇게 심리적 핵폭탄을 꼭 떨어뜨리고 가요. 항상 꼭. 맨날 그래요. 미국 망한다, 중국 망한다. 저도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중국이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힘을 잃을 뿐이죠.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든지 뭐 그렇게 하지 나라 자체가 망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 시원한 급등도 폭등이 나왔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 빨리 걷어버리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투자하세요. 이런 거는 수시로 온다니까요. 이럴 때마다 진짜 애기들처럼 그렇게 우실 거예요. 자주 와요 이런 거.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이럴 때마다 애기처럼 이렇게 우실 거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거예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저런 식으로 박살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뉴스에 이런 게 나오는군요.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셀트리온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단합을 했답니다. 아유, 참. 셀트리온이 주가 급락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셀트리온 이제 이 회사에 묻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손실나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뭐가 답답한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손실났다고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뭐 소송을 하든지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뭐 협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이거 폭락시켜버리겠다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개인들이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었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던져가지고 여기 폭락시킨다. 폭락시키겠다.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살폭탄 테러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시죠?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이게 삼성전자 저기 셀트리온이 급락을 하니까 뚜껑이 열려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사랑 싸우겠답니다. 야, 여기 기사 여기 있네요. 셀트리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혼란 개미들 전면전도 불사. 소액주주들 지분 매도 운동.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갖고 있는 지분을 매도해서 주가를 폭락시켜서 회사를 고통받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자살폭탄 테러 아닌가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네. 자살폭탄 테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나신 거죠, 이분들이. 이분들을 욕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화가 나셨으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네. 근데 왜 회사랑 싸우니까? 셀트리온이 그래도 여기 예전에서 그 서 회장님이 저 공매도 그 맨날 와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근데 이제 본인도 손해났다고 모여가지고 이거 한답니다. 5개 전광판에서 이제 광고 내가지고요. 주주들 모은답니다. 지분 매도 운동한다고. 이 정도로 개인들이 멘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에 음봉 이거 떨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용 물량 줄어드는 거 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개인들 멘탈이 완전 나갔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저희 뭐 셀트리온 지금 보여준 건 아니라서 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정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사실한 얘기도 아니고 이걸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부터 한 10개에서 20개 가까이 종목을 쭉 얘기할 건데 그냥 들으세요. 네. 들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는 비싼 게 있으면 얘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지난주에 특강을 해드린 게 있어요. 반등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지 그 강의를 좀 해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여기서 못 해드리겠고 그걸 여기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갖고 단타를 치거든요.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여기서 못 알려드리겠고 대신에 종목을 여러 개를 쭉 보여드리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셀트리온 넘어가고요. 네.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반등이 나올 때 재료가 아주 좋으면 상한가 치면서도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투매가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재료가 너무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한가 치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한일화학 같은 거죠. 최근에 이제 투매가 나왔었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보유 종목이 없어요. 없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뭐 10월 초에 투매 나오니까 그대로 또 이제 내리 꽂았죠, 그죠? 네, 마이너스 10%. 그 다음 날도 또 급락했고 이런 식으로 쭉 빠졌는데 오늘 그것을 며칠 옆으로 쭉 돌다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거래도 별로 없죠. 거래도 별로 없는데 앞에 여기 꼬리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상한가 가죠. 이건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으면 자 빨리빨리 1번 찍으세요. 네. 종목 얘기 많이 해야 되니까 자 빨리빨리 넘어가죠. 별로 거래량도 없는데 상한가 갔죠. 근데 보세요. 여기 고점은 여기 고점은 여기. 누가 높아요? 여기가 높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이 상한가 갔잖아요. 여기 거래 많은데요. 가격대가 겹치는데. 그렇죠? 매물대 아닌가요? 근데 매물대가 아니었던 거죠. 같은 편이었던 거예요. 세력이 매집된 종목도 그죠? 이런 식으로 내리 꽂는다니까요. 8월 달에 급락한 거 아닙니까? 8월 달에 지수 폭락했었죠. 그때 반등 나와서 가려고 했는데 또 떨어지니까 아이쿠야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요만큼만 떨어지면 주린이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력이 없나 봐요. 없긴 뭐가 없습니까? 차트만 좀만 깨지면 그냥 차트 21선 깨지고 5일선, 21선, 전저점 깨지면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믿고 사셨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님, 직원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재료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 기업 뭐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거죠. 아, 세력이 없나 봐 이러면서. 이거 여기 손절한 사람들 오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번에 그 얘기 드렸죠. 손절할 때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내가 손절한 주식이 며칠 뒤에 봤더니 상한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 바람핀 거를 목격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니까요. 이거 파신 분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리겠어요. 내일 점상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주식하기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 팔았더니 상한가가 2개나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2개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 나와도 그런데 2개 나와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종목 교체 못해요. 안 팔아요. 어떻게 팔겠어요? 팔았다 또 상한가 나면 어떡해요? 절대로 안 팔아요. 네버. 절대 안 팝니다. 다 끌려내려고. 제가 어제 가르쳐드렸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혹시라도 봤다. 그럼 빨리 눈 감고 아니야 난 안 봤어. 난 안 봤어. 네,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해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면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소금 기둥 아시죠? 소금 기둥. 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네, 소금 기둥 됐잖아요. 왜 뒤돌아봤겠어요? 미련이 남으니까요. 놓고 온 재산. 네. 성경책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유명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소금 기둥. 매도를 아예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매도를 했으면 그렇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매집한 게 맞았는데 들어온 게 맞았는데 믿음이 흔들린 거죠. 요 음봉에 신용 줄어드는 거 보세요. 다 됐는데 이제 신용이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 이게 왼수라니까요. 거래가 터졌어요. 자 들었어요. 신용이 언제 늘어요? 그 뒤에 늘잖아요. 원수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진짜. 예전에 저기 강원도에서 그 이용복 어린이가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만약에 전 신용이 싫어요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신용이 진짜 신용 쓰시는 분들 보면 진짜 자제하셔야 돼 진짜. 맨날 이래. 종목 다 망가뜨려 놓고 본인들도 손해 보고 딴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렇죠? 네, 신용 쓰지 마세요. 나도 힘들지만 딴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죽는 겁니다 진짜. 그 신용이 그 몹쓸 신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네. 다 빠지니까 그때서 상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가 좋은 게 나오면 상한가 가는 게 있겠죠. 미래생명자원. 이거는 이제 북한 저기 중국이 이제 전기가 부족하니까 공장이 잘 안 돌아가죠. 그죠? 그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농업 관련주, 사료 관련주 있죠. 비료, 사료 이런 게 안 돌아가서 중국이 큰 이제 고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핑계죠. 핑계 뭐 없는 말은 아니에요. 네. 지어낸 말은 아닌데 그러면서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갑니다. 얼마나 폭락이 심했으면 거래도 없어요. 원래 이런 자리는 상한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닌데 얼마나 네. 8월 달부터 투매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이 종목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원래 자리는 여기에요. 왜 여기인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4,000원이나 아니면 5,000원 약간 위에 있어야 되는데 8월달, 10월달 계속 끌려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상한가 나오는데 거래도 없잖아요. 원래 이게 여기까지 급등하면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도 거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근데 호재 하나 나오니까 그냥 상한가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뭐 당연히 그 다음날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뭐 떨어지겠죠. 거의 그래요. 이미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 간 거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봤자 뭐 4,500원, 뭐 5,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리겠죠. 신용 자꾸 보여드리죠. 신용 줄어드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을 수익 나는 거 방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반등 나오는 것 중에 갖다 붙일 만한 재료가 있으면 한일화학이나 미래생명자원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똑같이 여기에서 차트를 봤더니 전저점 깨졌다고. 보통 개인들은 주식을 여기서 사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많이 사죠. 보니까 전저점을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졌잖아요. 그죠? 막 떨어지니까 그래 이건 세력이 없어. 이건 끝났어. 그래 이걸 들고 있느니 팔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번에 보니까 김도사라는 사람이 지금 추가 손실 막으려면 여기서 30% 손해인데 30%에서 차라리 손절하고 더 내려오면 저기서 증시 박살난다고 했으니까 저기서 그러면 기다려야지. 그래갖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팔아라. 왜냐면은 증시가 드디어 이제 폭락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손절해가지고 그 돈 그대로 들고 되고 싸게 사서 반등 나올 때 팔아라. 제가 그러잖아요. 미친놈들이라고. 죄송해요. 욕했어요. 진짜 욕했어요. 제가 그러지 미친놈들이라고.
왜 그 말에 속으시냐고. 이해되세요? 어지간하면 진짜 욕 안 하는데 지금 욕했잖아요. 그 말에 속아요. 누가 속냐면 마음 저기 약하신 여자분들, 보통 가정주부들이 잘 속아요. 그 말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오죽하면 지금 욕을 했겠습니까? 가정주부들이 잘 속아요. 집에서 열심히 이제 그죠? 네, 살림하시는 그분들이 잘 속는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다음엔 그분들이 잘 속으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뭐냐면 좀 순수하신 분들이 잘 속는다는 얘기예요. 순수하신 분들이 사회 경험이 잘 별로 없는 분들, 어머니들 잘 속으세요. 속지 마세요. 원래 주부들이 주식을 잘해요. 왜냐면 돈을 잘 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말에 속으면 순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는데 상한가 나왔잖아요. 뒷목 잡는 거예요. 이분들은 멘탈 나가서 다시는 주식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상한가 나오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인데, 그쵸? 본전 아니더라도 손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많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위주쿠프. 낮에 잠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드리죠. 아이고, 낮에 이 얘기하는데 저 답답하더라고요. 원래 차트가 여기서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왔었어야 되는 차트인데 그때마다 이 철천지 원수 신용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거래도 들어왔거든요. 이거 여기서 돌려 세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신용이 들어와서 떨어뜨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거래가 들어오죠. 돌려 세우려고 했는데 이 신용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빨간색 여기 신용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목을 계속 망쳐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용 쓰지 마시라니까요. 가려고만 하면 신용. 자, 자리 잡고 됐어. 이제 가자. 신용.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발 이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옛날에 그랬었다 그러지 지금은 그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잡혀갔어요. 저승사자한테. 나가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급반등 나오죠. 이제야 좀 그죠? 네, 좀 숨통이 트이시죠? 이해되셨으면 자 8번 찍어주세요. 오늘 자꾸 번호 많이 찍게 해서 죄송해요. 네.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제야 좀 그죠? 좀 이제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랬잖아요. 그죠? 네. 고생들 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계속 그랬죠. 손절하지 마시라고. 좀만 참으시라고. 지금은 다 모든 종목의 낙폭과대가 심하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심하다. 이거는 세력이 없더라도 반등 나온다. 있으면 당연히 반등 나오죠. 없어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나오니까 기다렸다 파셔라. 지금 손절했는데 나중에 급등 나오면 아마 정신적 충격받아서 아마 주식 못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내일 이런 양봉 또 나오면 여기 손절하신 분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파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네. 안 팔아도 됐는데 파신 분들은 이제 멘탈 완전 나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팔 때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분할 매도하라고. 반을 팔았는데 반 남겨놨더니 급등한다. 그러면 위안이 돼요. 아유 그래 반은 남겨놨으니까 이거 손해 좀 덜 보고 팔았네. 괜찮거든요. 마음이 안 다쳐요. 종목 교체할 때 이럴 때는요 손절을 좀 해야 종목 교체할 때는 손절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 안 다치는 쪽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여기 종목들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제 거 싹 정리해가지고 저희 방에 가끔씩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싹 정리해서 진검승부니 종목으로 딱 하고 싶은데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절대로 안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그분 나중에 계속 엄청나게 고생하세요. 네. 다른 데 가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고생해서 들어오신 건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잘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러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신용 쓰지 마세요. 네.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이거하고 저기 웹스 이거 다 윤석열 시스템 가주죠.
오늘 전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쭉 둘러봤는데 대선주들이 이번에 피해가 되게 심했어요. 뭐냐면 개인들이 대선주에서 신용 엄청나게 썼다. 이 철천지 원수들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마 차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력들이요 신용이 들어. 그러니까 내려앉죠. 자, 바닥을 잡고 거래가 다시 보여요. 가려고 할 때마다 신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왼수들. 왼수라니까요. 자꾸 전저점 깨죠. 지금은 안 들어와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좀 괜찮은 양봉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솔직히 몰라서 그냥 저기 유튜브나 어디 이런데 이제 떠돌다가 무료 리딩방 이런 데서 이제 그냥 무료 종목 추천 받았다가 잘 모르고 받았다가 끌려 내려와서 생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신용 쓴 사람들은요 모르고 신용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안 좋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신용 쓴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뭔가 기법을 알고 배우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냈거든요. 차트 다 망가뜨려. 위주코프 맵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돌려 세웠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쯤은요 뭐 해야 되냐면 차트가 거래 요만큼 나오면서 똑같이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윤석열 씨한테 뭐 좋은 호재 하나 있다 그러면 쫙 상한가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 이상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플랫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플랫 조정 2차 파동이 나오는 차트거든요. 네.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난리를 지긴 거예요. 이 난리. 신용 써가지고 그냥 다 망가뜨린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인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이런 건 뭐예요? 그냥 급락 나오기 전에 보시면은 8월 달에 있죠? 8월 달에 급락 나오기 전에 8월 달부터 급락 나왔잖아요. 차트 어때요? 괜찮죠? 그죠? 왠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바닥 찍고 조정 끝내고 가려고 그죠? 들었다 놨다. 근데 신용입니다. 또 들어와요. 차트를 배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라니까. 이 난리를 지금 신용 들어온 거 다 나갈 때까지 누르죠. 제가 왜 맨날 신용미수 몰빵하지 마세요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신용미수 몰빵을 하시면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이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가끔씩 계세요. 이방 주력 종목이 뭐냐 좀 알려달라. 다른 데 가보면은 뭐 우리 방 주력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원들이 가장 많이 샀다, 뭐 비중 잔뜩 실어놨다 그런 거 있죠. 맞으면 1번쯤 가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그죠? 뭐 무방이건 뭐 유료방송이건 네. 주력 종목 그런 얘기. 네. 저희 방은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데 주력 종목 없어요. 주력 종목 없다니까요. 회원도 많고 그래요. 자신도 있고 오래된 회원들도 많기 때문에 잘 따라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절대 주력 종목 안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 조금만 좋게 하잖아요. 갔다가 막 비중 실어버리고 종목 다 망가뜨려요. 싹 다.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붙들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발 좀 많이 사지 말라고. 비용 조절을 잘 하셔라. 한 종목에 뭐 신용 같은 거 쓰지 말고 절대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셔라. 분산 투자하셔라. 항상 그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얘기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리딩하는 사람이 주력 종목을 만들면 그 종목 박살납니다. 회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원이 최소 수십 명 된다. 아니면 무방에서 유료회원들은 별로 없어도 무방에서 100명 이상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100명뿐만 아니라 30명 이상한테 영향을 줘도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자 이거 싫어라 그러죠. 그 종목 그 자리에서 박살납니다.
바닥에 있는 거요 더 쉽게 박살납니다. 세력이 승질나서 던지고 나갑니다. 절대로 주력 종목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 내에서도 주력 종목 만들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 계세요. 비중 마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비중을 실는다고. 제가 거꾸로 여쭤봐요. 그래서 잘 되신 거 있냐고. 그분들 항상 웃어요. 아니요. 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씩 사세요? 그러면 비중 좀 마음에 든다, 괜찮다, 갈 것 같다 싶으면은 비중을 평상시에 5% 10%씩 하시다가 한 30% 50%씩 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잘 되신 적 있냐고. 다 웃으시면서 그래요. 아니요. 꼭 그거 안 가죠. 힘들게 하고 맞다고. 네.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리딩하는 사람이 주력 종목을 만들면 그 종목이 멀쩡하겠습니까? 네.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 이렇게 박살나다가 끌려 내려오다가 오늘 반등 나온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온 그냥 기본적인 반등이에요. 기본적. 요즘에 저기 유력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상, 그죠? 네, 맞아요. 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 반등, 네, 아무 조건 없이 나오는 무상 반등이에요. 표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무상 반등 무조건 나옵니다. 네.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래량 있죠. 여기 세력이 매집한 게 맞다면 조만간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간다. 1번. 네. 여기까지 올라온다. 2번. 바로 떨어진다. 3번 찍어보세요. 앞에서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면 최소한 어디까지 갈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왜 3번까지 넣었냐면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니까 못되게 더 확 괴롭히는 거예요. 자, 1, 2, 3 중에 찍어보세요. 뭘까요? 네, 3번일 수도 있어요. 통상 2번입니다. 2번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손절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매수한 있다고 칠게요. 4,500원 샀겠네요. 그죠? 네. 여기는요. 대충 3,000원이거든요. 4,500원에서 3,000원에 팔면 1,500원 손해봤으니까 얼마 손실이에요? 네, 30% 정도 손실이네요.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여기까지 와요. 그럼 뭐예요? 본손이네요? 네. 1억 넣어가지고 30% 손절했으면 7천만원 남았잖아요. 네. 7천만원 갖고 1억 만들려면 얼마 수익 내야 되는 줄 아세요? 대충 수수료 떼고 세금 주고 하려면 50% 수익은 나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1억이 돼요. 대충 그래요. 네.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본전된 거예요. 뭐가 났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력이 매집한 게 맞으면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면 그냥 홀딩하면 이 생고생을 안 해도 돼요. 굳이 손절해가지고 이 개인이 50%짜리 수익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그러면 전문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리스크걸이라고 속이는 그 나쁜 아저씨들한테 속아가지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손빨래 하고 계세요. 손빨래 해보셨어요? 저도 뭐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지만 전 진짜 세탁기는 여자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탁기는 손빨래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세탁기는 진짜 여자분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해요. 남자들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 맞고. 그만큼 생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 다음에 종목 얘기할 게 많은데 또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볼게요. 3일기업공사 요거는 유승민 테마주로 오늘 반등 나왔죠. 올라올 게 별로 없었는데 유승민 테마주라고 올려놨어요. 200일선까지 20선 밑에까지 올라왔다 간 건데 3일기업공사는 차트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안 좋은 차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시간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보신 요 직전 거는 차트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량거래죠. 대량거래 터뜨리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죠? 대량거래 터뜨린 양봉 밑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터지고 나서
하락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수 급락이랑 상관없이 그냥 빠진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건 지수 급락 때문에 빠진 것도 좀 있지만 이거는 지수 급락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100%까지는 아니고 한 70% 정도? 현재까지 봐서는 한 70% 정도는 세력이 나간 거라고도 봐도 돼요. 이거 위험한 차트예요. 30%의 여지는 있지만 이거는 안 좋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거 모르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유승민 씨가 잘 될 것 같은데 저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맨날 나와가지고 그분은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 야당 후보 얘기 좀 해줄게요. 야당 후보. 네. 지금 유승민,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원희룡 씨 있죠. 이게 보면 재밌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윤석열, 홍준표입니다. 이 두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씨는 윤석열 씨 괴롭히려고 나온 겁니다. 잘 보시면 괴롭히려고 나왔어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잘 보시면 저분은 대통령 될 생각이 그거보다는 괴롭히러 나왔습니다. 원희룡 씨는요. 저분은 다음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즐기러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러면서 이제 이미지라도 좋은 이미지 남기고 끝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이제 낮에도 제가 올리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분 얼굴을 잘 보면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딱히 원희룡 씨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그냥 열심히 그냥 본인 PR 하시고 그냥 그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면 즐기니까요.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네. 근데 저기 누구예요? 유승민 씨는 자꾸 싸웁니다. 맨날 싸웁니다. 네. 유승민 씨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보세요. 자꾸 싸우잖아요. 하는 일이 맨날 싸웁니다. 오죽하면 유승민 씨 같은 그 계열이 하태경 씨인데 홍준표 씨가 오죽하면 공개석상에서 때리고 싶다고 그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유승민 씨 욕하려고요? 아니요. 유승민 씨 테마주 얘기하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보다는 다른 데다가 돈을 넣어서 수익 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네. 이쪽은 좀 그래요. 네.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쪽 계열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를 보죠. 네. 제우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본질이 뭔지. 네. 제우스인데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차트들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몇 개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9시 반까지만 하죠. 네. 제우스인데 차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차트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똑같아요.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샀는데 제우스. 그죠? 주가는 뭐 제우스가 아니라 거의 뭐 하데스 맞나요? 그냥 지하죠. 지하세계. 그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세력 없다. 끝났다. 안 올라온다. 반등 안 나온다. 반등 나는데 오래 걸린다. 그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지수 딱 반등 나오니까 어때요? 대번 나오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나오죠. 일단 목표가 어디냐면 21선이거든요. 21선이면서 전저점. 여기 그죠? 여기가 1차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겠죠. 그 다음에 201선쯤이겠네요.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요. 지금 사시면 수익이 별로 나시진 않겠지만 반등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근처까지는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우스 이 종목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 심리가 깨져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저 정도 뭐 충분히 받아놓고 그죠? 네.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제우스 같은 차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케어랩스
요즘에 이런 종목들도 많아요. 나름대로 바닥인 것 같았는데, 그죠? 네. 나름대로 바닥인 것 같았는데 그냥 쓱 빠진 거. 여기가 10,000원, 11,000원대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빠졌냐면 7,000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40%까지 빠진 거예요. 개인들은 보통 주식을 여기쯤에서 사시거든요. 평균물이에요. 11,000원 정도에 샀다고 보면 돼요. 저점은 7,300원. 4,000원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손실이 30%인 거죠. 30% 많기는 40%까지. 이 정도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멘탈이 나가죠. 여기에서 안 되겠구나. 손절하는 거고 30% 40%까지 빠지면 신용 쓴 사람들도 반대 매매를 당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 후반부하고 이번 주 초에 여러분들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개별주하고 테마주가 좋은 게 장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요. 상한가 하나면 얼추 해결이 되고요. 다음날 상한가 났으니까 또 추가 상승 나오죠. 네.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 리딩을 받으니까 힘드신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나마 나아요. 네? 들고 돌아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리딩을 받는 게 주변에 지인들한테 리딩 받는 분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았대요. 누구한테 받으셨는데요? 주변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 있대요. 고수래요. 그러시냐고. 전문가 하시냐고. 아니고 그냥 개인이랍니다. 그럼 뭐 하시는데요? 식당 하시는데요. 식당이요? 주식에 대해서 잘한대요. 얼마 하셨는데요? 2년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또 선무당이 또 사람 잡겠구나. 저도 2년만 하고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종목을 뭘 얘기해줬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다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리딩하는 사람이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인들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 개인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은 하수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진짜 고수는 이렇게 직업으로 전문가를 하든가 아니면 말을 아예 안 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 보이면 좀 도와주든가 그렇게 하지 절대로 이렇게 매일 종목 추천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케어랩스도 투매가 되게 심했는데 반등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안 피곤하세요? 좀 더 보실래요? 더 보실 거면 1번 찍어보시고 네. 하나 둘셋넷 5개 6개 남았는데 9시 반까지만 하고 남는 건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KLS이거든요. 네. 자,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보세요. 세력이 들어와서 뭔가 눌림목을 만든 것도 같은데, 그죠? 네, 눌림목인 것 같은데 이 왼수 같은 또 신용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기법이 되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게 거래가 들어와서 놓쳐, 그죠? 이거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눌림목.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 신용 쓴 사람들이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7월부터 특히 9월 사이에 꼭 요 뒤에서 신용이 들더라고요. 왼수들. 아까 웹스하고 위주코프 있죠?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도 보세요. 들었다 놓으니까 신용 들어오죠? 네. 얼마 못 가고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급락 나온 거예요. 투매 나오니까. 여기는 5,000원. 여기는 3,000원, 300원쯤 되겠네요. 그럼 얼마 손해본 거예요? 30% 손해본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하루는 5%, 그 다음날 9%, 그 다음날은 8% 이럽니다. 이거 들고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신용 쓴 사람들이 오래 못 견딘다니까요. 떨어졌다가 양봉 같지도 않은 거 딱 2개 나오니까 대번 던지고 나가죠. 겁쟁이들. 네.
신용 쓰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겁이 많습니다. 대범한 사람들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오늘 이 유튜브 영상 올리면 또 신용 쓰는 사람들이 또 싫어요 엄청나게 달겠네요. 또 신용 쓰는 사람들 자꾸 욕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달겠네요. 오늘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아무래도 싫어요가 엄청나게 달릴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아무리 비싸게 5,000원에 샀었어도 오늘 4,600까지 왔으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등은요,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이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KLS는 뭐 그렇게 나쁜 회사 아니에요. 지금 사는 얘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런 류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주가가 올라가던 추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를 보자. 이게 저점이었죠. 그죠? 대충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한번 거보는 거예요. 딱 걷더니 어때요? 느낌 오죠? 자, 여기랑 이었어요. 그때 여기도 맞고, 여기도 얼추 맞고, 여기도 지지를 했죠? 여기도 맞네요. 여기도 버티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류의 주가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떨어졌었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커요.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경향이 커요. 이런 주식은 판다 안 판다? 시간하면 안 파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위독하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팔아야죠.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안 파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번에 조금밖에 못 샀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좀 사볼까? 여기 사도 되고 지금 사도 되고 이런 류들은 그래요. 대신에 이제 회사 기업 가치하고 기업 상태, 재무구조 그리고 뭐 실적이 좀 좋은지 아니면 테마주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있었는지 여기서 들었다 놓을 때 무슨 재료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더 좋겠죠. 네, 종목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만약 종목을 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신용도 지금 더 줄어들어. 패닉에 빠져서 팔아버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KLM 그 다음에 한일사료 이것도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어요. 여기 한 7월달쯤에 뭐 좀 해보려고 그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는데 폭락 나왔죠. 자, 자리 잡고 올리려고 할 때 또 폭락 나오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한 방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 2,200원까지 갔죠. 네. 재료는 뭐냐면 중국이 전기가 부족해서 사료도 생산 못할까봐 네. 그냥 갖다 붙인 거죠. 미래생명자원이 아까 이렇게 사료 주거든요. 한일사료도 사료 주니까 그냥 올린 거예요.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좋잖아요, 그죠? 네.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는 추가랑 나오기보다는 이제 약간 돌리면서 좀 올라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하나 둘씩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료. 그 다음에 이제 비료주들도 있었거든요. 비료주가 뭐였냐면 대유. 화천대유가 아니고 그냥 대유입니다. 네. 요건데 차트가 요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까요? 네. 이번에 시간 요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이 대유를 맨 앞에 얘기할까 하다가 맨 뒤로 빼놨는데 이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폭락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눈치도 없죠. 여기서 유상증자했어요. 보통 유상증자 할 때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상증자 할 때 기업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유상증자 할 때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좋다 1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하는 게 좋다 4번 찍어보세요. 많이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아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는 게 좋다 4번. 유상증자입니다. 이거 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 아시네요, 그죠? 1번이죠. 네. 근데 특이하게 급락해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용 걸었던 사람들 다 전멸시켜 버렸어요. 와, 네. 싹 그냥 공매도세력하고 싸운 게 아니라 신용이랑 싸운 거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유상증자 터트리는 바람에 신용 물량 다 죽었어요. 확실하게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한 종목이 뭐냐면 대유, 그 다음에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니아가 아니고 바이오 솔루션 이거 하고요. 그리고 제넨바이오, 오션 브릿지 요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 내일 종목을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는데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도 주인이 특강도 해야 되니까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반등 나오는 패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얘기도 못한 게 BSR 지금 유라테크 이런 거 이것도 좀 얘기 못했어요.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이따 내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용이나 미수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보시니까 어때요? 신용 미수 쓰니까 종목들 다 박살나죠? 그렇죠? 네. 신용 미수 몰빵하지 마시고 막 그 주력 종목 만들지 마세요. 그게 주식 잘하는 게 아니라 욕심낸 거예요. 욕심을 내고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손실나요. 근데 욕심 날 때 조금 욕심을 좀 낮추고, 그죠?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고 갖다가 질러버리고 싶을 때 참는 거예요. 막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을 때 그때 전문가 말 듣고 잘 따라하시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저희 방에 라이브 쪽은 지금 이탈자도 없고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 재현장을 하셨고 라이브 쪽은 그래요. 문자방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라이브 쪽은 거의 제가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니까 재현정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어요. 항상 이분들이 수익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세요. 멘탈 관리까지 시제 다 해놨으니까. 지금 얘기를 왜 드렸냐면 중요한 건 주식으로 이제 수익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종목이 좋아야죠. 근데 그 종목을 수익 낼 때까지 가져가는 거. 단타 종목이면 뭐 하루 이틀, 수익이면 1, 2주, 뭐 중장기면 뭐 3개월, 6개월, 1년,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요번에 많이 느끼시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기 투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 얘기는 안 할랍니다. 근데 혼자 하기 힘드시면 들어오세요. 저랑 성향이 맞다 그럼 들어오세요. 오늘도 신규원 들어오셨는데 신규원들이 또 다시 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이 들어오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은 보면 항상 돈 벌어요. 저희 방에서 그 대표적이었던 분이 자유로운 영혼님이라고 진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막 사람들 막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들어오셨어요. 필명 다 보시면 아시죠? 자유로운 영혼. 네, 어르신인데 아무튼 굉장히 잘 따라가세요. 여러분들도 요번에 이제 이 큰 급락을 겪으시면서 한 단계 성장하셨으면 해요. 누구나 다 고생을 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건 손절한 사람이건 생각이 많은 사람이건 생각이 적은 사람이건 다 고생을 하는데 고생이 끝나고 나서 그죠? 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익을 잘 내고 한 단계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해서 제가 무방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손절 안 하게끔 해드리는 거. 도와드리는 게 그거 하나였어요. 아무튼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내일도 좀 지수가 급등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빨리 손실 회복돼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태까지 수익 못 내신 거 있죠? 그거 한꺼번에 납니다. 믿으시면 자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거는 반드시 나요. 여태까지 못 낸 거 있죠? 몰아서 나요. 몰아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기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아까 제가 지수 얘기할 때 제가 겸손하게 그랬잖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 방향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방금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네. 물론 여기 화천대유처럼 막 수천억씩은 뭐 그렇게는 안 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 때로는 그 이상의 수익이 반드시 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 아셨죠?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내일은 좀 단타 좀 쳐도 된다.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도 좀 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슬슬 단타도 치시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마음 푸시고. 네. 대신에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